위중증 환자가 20명 늘어서 현재 1,083명을 기록 중이고요. 사망자는 109명이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국내 사망자는 모두 5,01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919명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표가 오늘 굉장히 나쁜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확진 상황부터 살펴보면은 확진 상황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 오늘 약 53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말을 통해서 계속 줄어들었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날, 요즘에 계속 화요일에서 수요일 날 2,200명 정도 폭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2,200명 가까이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날 폭증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10,000명을 돌파하기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부스트샷을 급속히 접종하고 또 일부 강화된 거리두기가 되면서 효과가 점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날 피크를 찍고 확진 상황은 나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감소하는 안정세로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좀 좋은 지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사망자가 오늘 역대 최고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약 9일 전에 지금까지 사망자가 94명이 피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려 15분이나 더 증가해서 109명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세 자릿수가 나온 것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게 체감이 정말 확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 자릿수라는 게. 예. 그래서 오늘부로 누적 치명률이 0.01%포인트 늘면서 높아지면서 0.85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연령 분포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 위중증 분들이 20분 늘어서 1,083명입니다. 60대 이상 하게 되면은 911명, 비율로는 84.12%,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1,005명, 비율로는 92.80%입니다.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20대가 7명으로 어제 대비 1명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분에게서도 위중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신규 사망 오늘 109분이나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60대 이상에서 103분, 그러니까 6분 빠지는 103분, 비율로는 94.50%. 네네. 50대가 4분 사망하셨고 안타깝게도 40대 젊은 분들이 다시 오늘 2분이나 사망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중증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중증자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의료 체계가 매우 심각히 압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점에서 방역 당국이 위중증 사망자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될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중증 환자 수도 계속해서 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해주신 병상 문제라든가 좀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백신 접종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 네, 이제 백신 접종은 3차 접종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매일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59만 명 정도가 3차 접종에 참여를 해주셔서 지금 인구 대비 26.7%, 1,370만 9천여 명 정도가 3차 접종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3차 접종자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백신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최재은 아나운서도 3차 접종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네. 강지연 아나운서도 3차 접종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저희 설대호 교수님 지금 코로나 이 특보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스태프들은 지금 대부분 다 3차 접종을 지금 다 마무리한 상태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차 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얼마나 3차 접종에 참여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65% 이상이 지금 3차 접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비율이 70%, 80%, 90%로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이 좀 더 순조롭게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네. 그 영국 상황이랑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이제 비교하면서 계속 시청을 하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궁금증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 10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오는데
어쨌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년 전에는 5만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사망자가 1,000명 나왔는데 영국은 10만 명 확진자가 나올 때도 사망자가 10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은 분명히 백신 상황이라는 거 이해가 된다. 네. 그런데 영국만큼이나 혹은 영국보다 더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한국은 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더 안 좋냐. 그렇네요. 예,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몇 차례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너무나 잘했던 방역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층 중에서 이제 위중증 환자로 이어지시는 분들에는 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예. 한 절반 정도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돌파 감염이 되셨는데 나이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기저질환도 있으신 고령자라서 돌파 감염이 되었을 때 이제 버티시지 못한 분들이 이 위중증으로 옵니다. 사실 근데 후자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후자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전자가 문제입니다. 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동안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분들 중에서도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감염이 되신 분들이 있고 예.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도 자연 감염을 통해서 백신 접종과 비교했을 때는 적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 항체를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10만 명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세종인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자연 감염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신 어르신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백신도 안 맞고 지금 상황에서 그냥 버텨볼래라고 하는 어르신들은 바이러스에게 내가 너희 밥이 되어줄 테니까 언제든지 나를 공격해서 잡아먹어 라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위중증 환자들의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사망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영국과 우리나라 상황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설대호 교수님이나 제가 제발 백신 접종 한 차례도 안 맞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백신 접종 하신 고령자들 중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3차 접종 하시라고 지금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부스터샷을. 네. 정말 이 잘된 방역의 역설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딱 맞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치료제 관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 FDA가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사용 승인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누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쓴소리도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우선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의 경과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가 최근에 임상 3상 결과를 완전히 끝내고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예전에 초기 데이터보다 데이터가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더 좋으냐 하면은 정상 발현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복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입원, 사망을 예방하는 예방의 효과가 89%. 그다음에 정상 발현 5일 이내에 복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초기는 보호 효과가 85%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3%포인트 더 늘어서 88%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89% 정도 된다는 거죠. 사실상 90%라고 그러니까 봐야 되는 사실상 그렇네요. 90% 정도니까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인 겁니다. 먹는 치료제는 하루에 2번 먹는데요. 한 번 먹을 때 3알씩 먹습니다. 150mg짜리 아주 작은 알약 2알 플러스 100mg짜리 알약 하나, 3알약을 한 번에 먹습니다. 그리고 12시간 간격으로 한 번 더 먹어야 되는 게 하루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알을 먹는데 5일치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집에서 재택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뤄드린 것처럼 그리고 전 세계에서조차도 우리 방송에 심층적으로 다뤄드린 것처럼 머크의 이 화이자 치료제는 상당히 좋은 치료제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하면 방금 효과도 그렇지만은 부작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암과 기형 이런 우려가 있는 머크 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게다가 통상적인 부작용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먹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는
그냥 약국에 가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네. 하나는. 두 번째, 대상자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감염자가 아니에요. 모든 감염자라고 얘기한 언론들은 전부 다 공갈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했던 모든 언론들은 다 공갈을 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언론이 공갈 치면 안 된다고. 왜 공갈을 치면 안 되느냐. 이것은 임상시험을 할 때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허가도, 이원 긴급 승인 허가도 그렇게 났습니다.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50세 이상은 이 연령 자체가 그냥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50세 이상은 그냥 처방전만 받으면은 감염자인 경우에는 쓸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는 연령 자체가 중요한 이 고위험군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네. 번째는 이 약은 12세부터 50세 사이까지, 12세부터 그러니까 49세까지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사람인 경우에는 복용이 가능합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이때 예. 고위험군이라고 할 때 5대 기저질환 중에 최소한 1개 이상, 5대 기저질환이라고 하면 당뇨, 비만, 그다음에 고혈압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5개 이상의 기저질환을 최소한 1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대상자가 제한돼 있다는 거죠. 아무나 예를 들면은 40대 정도 되는 건강한 사람이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약을 복용할 수가 없어요. 복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미플루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타미플루형 치료제가 나왔다. 이게 다 공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공갈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하나가 이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마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서 긴급 승인이 날 건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머크는 FDA에서 심사를 언제 했냐 하면은 11월 말에 전문위원회가 했는데 11월 30일에 11월 말에 했는데 지금 3주가 지나도록까지 먼저 서류 심사를 한 머크는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늦게 자료 제출을 한 화이자 것은 외부 전문 심사위원들의 심사도 없이 바로 FDA가 전격 승인 결정을 아예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네. 어제부로. 그렇기 때문에 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강 기자님도 지적하신 바 있는데 머크 약은 허가가 될지 아니면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시장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FDA에게 전혀 게임 자체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예 머크는 완전히 참패한 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죠. 국민 여러분, 그 다음에 대통령, 또 국회에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머크 치료제, 머크 먹는 치료제 도입과 관련해서 정부는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랬는데 정부가 무려 20만 명분이나 성구매를 했습니다. 20만 명분 정도 되면은 한 사람당 약 70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최소한 700불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최소한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2천억 원이 넘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책임자들은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식약처장, 그다음에 질병청장, 넷 아니면 그중에 누군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국민들께서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예, 오늘도 아주 그 열변을 근데 이제 토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씁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식약처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몰아간 게 또 국내 언론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머크 치료제가 나왔을 때 머크 치료제의 기전이라던가 머크 치료제의 약점이라던가 머크 치료제가 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층 깊게 들여다보기보다는 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게임 체인저가 나온 것이냐 막 써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써댄 걸 보고서 또 백신을 조기 도입하지 못했다고 여러 차례 얻어맞은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관료들 입장에서는 하면서 머크 치료제를 굉장히 빨리 선구매를 하는 조치 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신이나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할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설레 교수님 같은 전문가에게 코멘트라도 요청을 하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넘어왔으니까 또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식약처도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 검토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는 언제쯤 들어올 것으로 보시는지? 네, 일단은 지금 2월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2월 전에, 그러니까 빠르면 1월 중이라도 국내에 들여와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여러 차례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우리나라 식약처는 사실은 독립적인 심사기관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지난 팬데믹 2년 동안에도 식약처가 뭔가 주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식약처가 계속해서 세계보건기구, 유럽 EMA, 그리고 미국 FDA 눈치만 보고 있는데 미국 FDA에서 어쨌든 간에 머크 약은 아직 사용 승인을 안 했고 화이자 약은 전격적으로 사용 승인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뭐 연말이든 연초든 빨리 전문가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사용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팬데믹 2년 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약을 제대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식약처가 기르고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지금 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답답한 일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치료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셀트리온에서 내놓은 항체 치료제 이 레키로나 이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 기자님께서 우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위험군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이라 그러면 이제 50세 이상의 연령대이거나 혹은 5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증상이 경미하거나 혹은 중등도 정도, 그러니까 증상이 약한 분들에게 이 레키로나라고 하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이제 처방이 되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처방했던 분들과 처방하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 중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연구를 한 결과를 이제 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효과가 좋냐면 중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78%가 나왔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의료 체계가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의료 체계의 압박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은 무증상 경증 환자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네. 병원 입원 치료와 관련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방송에서 정말 수십 차례나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 치료제를 감염 대상자들 투약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일찍 투약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 의료 압박 체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0월부터 정말 설대호 교수님이랑 제가 몇 차례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강 기자님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의 비교 임상 결과가 예. 그것도 국가연구소가 주도한 이 연구 결과가 명백히 중증화율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78%나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 높은 78%라고 수치죠. 하는 거는 예. 엄청난 효과입니다, 이게. 그럼요.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 항체 치료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국가적인 손실은 수십조 내지 100조 이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그 안타까운 생명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셔야 되지만은 국회도 알아야 되고 국민 일반도 알아서 감사원이나 등등 분명히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이 레키로나 항체 치료제가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환자들을 중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내년 1월에 추가적으로 또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쓰면은 분명히 중증화율
낮추는 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면 지금 손에 지금 쥐고 있는 옵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손에 없는 옵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선택을 제대로 못한 거야. 무능하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은 최소한 손에 쥐고 있는 옵션이라도 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